우리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들의 모임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부산울산 지회장을 맡고 있는 고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분단의 아픈 역사를 사랑으로 덮는 형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25 전쟁의 그 아픔과 함께 통일을 향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 희망 나눔의 그 제목으로 평화를 잇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실물과 비교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평화의 큐피트 고유미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은요, 참 의미와 역사도 깊은 곳이지만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한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6.25 전쟁 이후에 많은 남북의 분단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유엔 평화국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또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을 제공을 해 주었는데요. 그때 참전한 16개국의 나라들을 기념을 하면서 함께 참전해 주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시작하면서 이 유엔 기념공원에 가서 참배를 드리면서 지금의 평화를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한 많은 감사한 마음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지금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때 많이 잊고 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같은 한 동지로서 그리고 같은 한 가족으로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온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러나 정말 남남도 못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들을 치러 갔었고 또 이 장사리 상륙 작전 이 또 계기가 되어서 나왔던 그런 장사리 영화에 대한 그 내용들을 또 보게 되면 이때 학도병이라고 하는 정말 어린 이 청년들, 어린 학생들도 이 전쟁에 투입되어야만 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통일을 넘어서 평화를 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하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유지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욱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하나 되는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분단 체제가 아닌 평화의 그러한 나라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다가 참 우리 현재의 한반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아픔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러한 고민들이 너무 이상적인가라는 현타가 좀 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 2022년 한반도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때 뭐 기후오염 문제도 있고요. 또 남혐 여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구직난, 취업난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청년들 정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환경 오염에 이 더 극심하게 되면서 기후온난화 문제 진짜 지구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도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환경 파괴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 분단, 소통의 문제들과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들을 보게 될 때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 문제들을 우선순위를 매겨볼 때 과연 몇 순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일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단지 나의 운 혹은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의 그 결실체로 나에게 오게 된 것이고, 그러한 분들의 하나하나 그 마음들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안주에서 지금 정도면 살만하지, 좀 불편하긴 한데 더 노력해서 내 것 잃는 것보다 안전빵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 후대 우리 후손들의 과연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역사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면서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참 거기에서 많은 희망들을 발견을 했었어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같이 그런 서울평화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는 친구들을 또 만났었고, 또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영원한 통일이라는 그러한 캠페인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다니기도 하였고, 또 피스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한반도의 그런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그런 평화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자전거 종주 혹은 국토 장정 순례 혹은 그 다니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쓰레기 하나하나 줍는 그런 작은 실천들까지 하는 청년들을 또 만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청년의 그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만난 그 청년들이 또 바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온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탈북민, 세터민 분들을 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고 많은 세대 간의 갈등들 혹은 앞으로 남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분들과 한번 소통을 하면서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그 평화 한반도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서 그렇게 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더 넘어가서 그러한 평화를 염원하고 그런 북한과 그리고 남한과 하나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진 청년들, 그런 청년들도 먼저 온 통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런 먼저 온 통일들이 되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에 5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의 통일,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민족 통일론 관점도 있었고, 북한 서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또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러한 동료애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통일하면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하는 그런 이익들이 있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 비용을 없애고 통일 편익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가 분단돼 있다는 것, 정전돼 있다는 것, 종전이 아니라요. 전쟁 아직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철학적, 신학적, 윤리적인 그런 접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된 그런 한반도의 미래, 통일된 한국의 그런 모습들은 어떠한 형태인가? 사실 그거 자체가 그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혹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꿈꿀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았더니 지금의 남아있는 정치 체제라고 했을 때 크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체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한 체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북한이 민주주의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그러한 또 내용에 입각해서 김정은 대통령이 되시는지 총수가 되시는지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중심하고 이 미국에 속박되어 있는 이 이 남조선을 구해야 된다라는 기치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다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과거의 자본주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굉장히 그 자유에 대한 내용들과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가치의 교환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자본주의였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유물론, 네, 돈이 중심되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융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도 보게 될 때 뭐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말과 너무나도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굉장히 인권적인 그러한 주의지만, 지금의 모습들로 보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사라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성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적인 내용보다도 새로운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공생공영 공의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인구 중 종교 인구,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 알라신이 됐든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들을 믿는 사람 수가 69억이나 된대요. 오. 네,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도 또 많을 것이고, 또 힌두교, 이슬람 많이 있겠는데,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의, 거의 뭐 인류의 90%는 무언가를 믿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종교의 내용들을 더 깊게 들어가면 거의 80%가 서로 같은 공통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에 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나라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종교라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봤을 때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한 가족의 형태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은 다 다를 순 있지만 그 결정점, 네, 그 목표점을 도달하게 됐을 때는 같은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주의라고 했을 때 부모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부모를 중심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이 나라들을 대하면 조금은 우리가 있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해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
것들을 조금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 시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통일 너무나 바라지만 그거를 실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지 라고 우리들은 주장을 하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각 정권, 각 그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봉쇄 정책과 그리고 또 해협 정책들을 펼치면서 진행을 해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각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의 관계가 또 달라지게 되고 결국 기존에 쌓았던 우리의 신뢰 혹은 투자했던 내용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아직 북한과의 관계, 신뢰 관계를 회복한 상태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직도 통일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런 가치적인 내용들과 함께 만약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면 서로 챙겨주고 또 동생도 형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수수법이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서로 주고 서로 잘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다음에 4가지 원칙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남한 그리고 북한이 통일을 향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이 통일을 향한 한 발 한 발의 걸음에서 한 발자국 떼는 것은 누군가 통일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혹은 나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입장이 조금 더 우리가 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크다고 한다면 한국이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이 함께 한 목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내용이 그냥 막연하게 통일이라는 내용보다도 이러한 통일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들을 구상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비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장의 핵포기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류나 그리고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부분들부터 다루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 떼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먼저 주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북한들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잘 주는 입장에서 면밀히 체크하면서 나가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북한이 어떠한 우리가 주는 것 혹은 어떠한 입장들을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한다. 그러면 저희 또한 더 사랑을 담아서 무언가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을 때 북한의 신뢰를 더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들이 보다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그런 평화 공동체에 대한 그런 비전은 필수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는 그런 평화 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그런 모습들, 공통의 그런 내용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사실 두 나라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 되는 나라로서 더 잘 서로가 협력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고요. 지금의 독일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이러한 평화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1운동 했던 때입니다. 그때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절대로 해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더불어 전진하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원한으로 혹은 그런 감정으로 배척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싸웠으니까 그러한 내용들 다 죽여버리자 이런 내용보다도 그러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나라들을 구상해보자라는 그런 비전들을 3.1 운동 때 제창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반도에 산재해 있는데 그 내용들의 기저, 그 뿌리되는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 했을 때 다음에 각 개인 혹은 나라 중심적인 부분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밝은 미래는 볼 수가 없겠죠. 결국 지금의 우리 상태를 보게 될 때 지금 저희는 병원 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에 입각한 공생공영 공의주의의 내용을 통해서 이 병들을 해결하고 근본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완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러한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과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단지 어떠한 이념과 사상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고 손을 내미는 그러한 구체적인 입장들이 제시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냉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상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더 그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내용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먹고사니즘에 갇혀 있는 저희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러한 사상의 시대가 과연 끝났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고사니즘에 우리가 속박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을 그릴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공생공영 공의주의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의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바꿔서 통일에 대한 그런 꿈들과 실천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평화에 대한 많은 제 마음의 신조로 잡고 있는 특히 통일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많이 마음에 두고 지내고 있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나는 가끔 이 시대 하늘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 나의 외할머니가 하얀 무명 헝겊을 풀자 모습을 드러낸 태극기처럼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 강복 위 의해 자신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각자의 태극기를 꺼내야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가 통일을 바라는 마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먹고사니즘에 급급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태극기를 꺼내서 자유롭게 흔들면서 그런 통일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실천들을 펼쳐 나가게 될 때 이 평화라고 하는 내용들이 남과 북을 이어서 하나의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의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